아, 로그 함수에서의 활용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그 145페이지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로그 함수의 활용, 지수 함수의 활용인데요. 네, 여기 앞에를 같이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x의 변역에는 제한이 없으나 AX를 t로 치환했을 때 t의 변역이 양수인 것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로그 함수는 반대로 치역이 실수 전체인지라 치환을 했을 때 그 치환 대상의 변역에는 제한이 없으나 항상 진수 조건, 두째도 진수 조건, 셋째도 진수 조건. 네, 그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점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선생님 결국에 치환을 해서 어떤 식의 문제를 풀 건데 요 녀석이 어차피 실수 전체면은 여기가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3을 거듭 제곱하면 어차피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신경을 써주냐 이럴 수 있는데 풀다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당장 여기가 이렇게 2차식이 나온다 하더라. 2차식이 나오면 여기가 플러스여도 바로 이제 음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진수 조건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꼭 그렇게 가벼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이 녀석은 밑을 보니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 부등호를 그대로 이제 이렇게 써주는 생각을 하는 건 참 쉽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녀석은 말 그대로 진수의 대소만 비교할 뿐 진수가 양수라고는 안 했다. 네, 그거에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수 조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3x-2가 0보다 크다 한 가지와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두 가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2x가 3이니까 x가 2분의 3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부등식은 2분의 3보다 x가 작다. 자, 그러니까 음수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다른 종류의 부등식은 이렇게 높이를 달리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2분의 3보다 크다가 있죠. 2분의 3보다 잠시만요. x 플러스 1이 그거 나왔다. 2분의 3 이거 맞고요. 이거 3분의 2죠. x가 3분의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세 개의 부등식이 모두 겹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3분의 2보다 크고 x가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이처럼 부등식에서는 그 연밀도가 더 커집니다. 네, 오늘 반복해서 풀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겠습니다. 네, 1번 보시죠.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어서 금방금방 좀 넘어갈게요. 정말 혼자서 하기 쉽기 때문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 3의 x-8이죠. 자, 이 녀석은 옆에 있는 그 착한 사람들만 보인다는 곱하기 1을 로그 3의 3으로 써주면 2를 올려주면 이제 9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8x가 9니까 이렇게 나오게 돼서 x가 9 또는 마이너스 1인데 9만 답이 된다라는 거죠. 진수 조건 때문에. 네. 자, 요거는 기본 문제 스킵을 하고요. 발전 문제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발전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297번을 봐보시죠. 자, 로그 8에 로그의 성질로 합쳐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로그 8에 8이죠.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3만 채택이 되게 되는 거. 진수 조건 항상 신경 써줘야 됩니다. 정말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자석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만 여기가 9니까 3의 제곱이죠. 근데 밑의 제곱은 분모로 가니까 얘랑 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얘가 로그 3의 3이니까 결론적으로 x는
3의 x-2 이렇게 돼서요. 얘는 1차 방정식이죠? 3x-6 x. 그래서 x가 3이 나옵니다. 둘 다 3이니까 더하면 이제 답이 6이 되는 거고. 자, 너무 순탄한 것 같아서 좀 생각할 거를 하나 좀 써보면요. 자, 로그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이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하고 얘하고 이게 똑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진수 조건 때문인데요. 이 전체가 양수이면 되는지라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x가 0이 되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 변형을 갖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보다 커야 되는 변형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더 넓은 그 수의 범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x의 변형이 0보다 크다라고 공통적으로 통제가 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두 개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로그 x의 모양이 반복될 때 지수함수하고 그 방식이 비슷한데요. 로그 3의 x를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변형은 실수 전체니까 따로 기입을 안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가 1 또는 2가 되죠. 그래서 1 또는 2가 돼서 스몰 x가 네, 음수가 나올 일은 여기서는 없습니다. 3 또는 9 이렇게 답이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로그 x는 변형으로 잘리는 순간이 많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얘도 이제 로그의 성질 이용해서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워낙에 지수하고 패턴이 비슷한지라 300번에 조금 이제 주의를 권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300번이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제 낚시를 할 건데요. 한번 안 걸리시고 잘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이 녀석을 풀어볼게요. 저기 2 빼기 로그 2의 x. 자, 로그 2의 x를 내가 라지 x라고 놔볼게요. 2 빼기 라지 x, 그 다음에 라지 x 빼기 3 이퀄 k가 될 건데요. 자, 이거를 라지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2x 넘겨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넘겨서 플러스 6 플러스 k 이퀄 0.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근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된대요. 두 분이 양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분의 곱이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u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네, 이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수를 많이 해서 제가 일부러 좀 트랩을 파봤는데요. 트랩을 괜히 예고했나? 지금 아무도 치환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치환을 선택한 건 오로지 나의 편의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스몰 x를 가리킵니다. 스몰 x하고 라지 x는 다르겠죠. 그래서 스몰 x가 이제 0보다 큰 두 양근을 원하는 거지 라지 x에다가 그걸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수하기 좀 좋은 냄새가 나진 않나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저걸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양면을 갖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서는 지금 그냥 여기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만 해주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로그 함수 역시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몰 x는 하나의 라지 x의 대응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라지 x가 두 개의 값을 갖는데 라지 x는 근에서 제외될 염려가 없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라지 x 범위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하게 판별식 t는 25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k이고 걔가 0보다 크니까 k가 4분의 1보다 작다. 네,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나 치환이 나왔을 때
라지 x의 변역이 어떻고 스몰 x의 변역이 어떻고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죠. 근데 전혀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끔가다 합성함수의 뭐 최대치수를 물어보는데 저번에도 이제 했던 얘기지만 합성함수는 결국에 겉에 있는 함수라고 했어요. 자, 스몰 x하고 라지 x가 스몰 x하고 라지 x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스몰 x하고 라지 x는 치환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 이러한 관계식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몰 x에 대한 범위가 있으면 그 관계식에 의해서 그에 걸맞는 라지 x의 범위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는 것만 제대로 고려를 해주면 내가 스몰 x에 대한 관계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관계식을 고려해서 라지 x로 이걸 바꿔주게 되면 여기서는 gx가 라지 x의 폼이죠. 그러니까 치환이나 합성함수나 그러니까 치환은 결국에 합성함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합성함수나 치환의 최대치수를 물어볼 때 결국에 그냥 스몰 x의 변역을 라지 x 버전으로 잘 대환만 시키신다면 그냥 새로운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혼란스러운 게 아니니까 그 부분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스몰 x하고 라지 x를 좀 구분을 해 주셔라. 아무도 치환하라고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근을 해결하지 않고 이제 해결하는 로그 방정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런 유형을 통째단 유형이라고 불러요. 통째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방정식이 그냥 알파하고 베타야.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물음을 던져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파를 구하고 베타를 구한 다음에 그 더한 걸 구해서 이걸 구해야겠구나. 알파가 뭘까? 거기에 꽂힙니다. 근데 이런 통째단 유형은 문제의 구조 자체상 알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에 좀 혼란을 주는 문제가 실제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는 몰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 수 있는 저런 통째된 유형의 존재를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좀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근을 구하지 않고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이거 보실게요. 자, 로그 3의 x를 내가 라지 x라고 놨을 때 그걸 만족시키는 이제 스몰 x, 이건 스몰 x를 가리키죠. 스몰 x의 값으로 이제 알파가 있는데 그거에 대응되는 라지 x를 내가 x1이라고 할게요. 로그 3의 베타에 대응되는 그 녀석을 x2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론 알파도 예쁘게 나오고 베타도 예쁘게 나오면 좋겠지만 그걸 노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럼 어떤가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서 강제로 근위 공식을 써야 되는데요. 그럼 딱 봐도 막 루트가 섞인 복잡한 녀석이 나올 텐데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갖고 다시 스몰 x를 구하고 둘이 곱하고 이런 고생이 있는데 억지로 억가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시죠. 자, 여기로 다시 넘어가 보실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를 만들려면 변변이 더해주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말이죠. 곱하기 이렇게 말이죠. 자, 이러면 라지 x 버전에서의 2차식에서 두 분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 얼마예요? 3이죠? 네, 그래서 알파 베타가 바로 결론이 27로 나온다는 거죠. 자, 어떤가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했으면 막 루트 어쩌고 대환장 파티를 했을 텐데 이렇게 바로 나오는 통째단 유형입니다. 이렇게. 네, 하나만 더 봐보고 발전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로그 x 모양이 반복되니까 내가 로그 x를 라지 x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스몰 x에 대응되는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하고 얘를 라지 x1, 얘를 라지 x2라고 해볼게요. 자, 두 근의 곱을 구하려면 역시 우리는 변변의 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두 근의 곱꼴이 나오니까요. 네, 여기까지 스텝 1, 스텝 2. 자, 그러면은 저기 어떻게 되나요? x 제곱에 이게 이제 로그 5 더하기 라지 x니까
x제곱 플러스 로그 5의 x, 로그 2의 x, 로그 x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1이 나오는 거 이해되시겠죠? 안 빠르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3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10분의 1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발전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쉬우니까 3x3로 가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걸 만족시키는 x가 알파인데, 그 알파에 대응되는 걸 라지 x1, 베타에 대응되는 걸 라지 x2라고 할게요. 물론 로그 x는 라지 x로 치환을 할 겁니다. 303번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이잖아요. 자, 발전 문제라고 하기 조금 이제 우스운 게, 자, 이거 뭐죠? 밑변환 공식으로 로그 알파분의 로그 베타로 찢을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이게 x1, x2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을 구하라는 그런 붓땡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x1 더하기 x2가 4고 x1 곱하기 x2가 마이너스 2이므로 곱셈 공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빼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죠. 그러니까 16에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4니까 네 20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답이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까지 좀 봐볼게요. 자, 미치에 갖게 할 수 있는 로그 부등식. 로그 부등식을 풀 때 마지막에 이제 로그를 떼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밑이 2로 같아요. 그래서 로그 2에 x에 x-3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녀석은 여기 로그 2에 2가 보이시죠? 그래서 로그 2에 4예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가 이제 빼기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조건? 진수 조건. 자, 4하고 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하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과 4의 사이 구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진수 조건이 0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커야 되니까 합쳐서 3보다 크다 요거만 있으면 되죠? 네. 그래서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개구간이고 얘는 표구간이고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발전 문제가 좀 인상적인데요. 요거는 좀 건너뛸게요. 저 바뀌는 것만, 부도고 바뀌는 것만 조심하세요. 3배되니까. 이 연습 문제가 2번이 조금 인상적이거든요. 일단 1번을 봐보고 2번을 봐보죠.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뭐 로그 2에 x에 10-x 그 다음에 이 로그 2에 16이니까 증가함수니까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16이다.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의 가외 구간이니까 답을 표시해 볼게요. 2하고 8의 가장자리 바깥 구간입니다. 자, 진수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그 0보다 크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보다 작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A가 있죠? 정수가 2개가 되어야 된대요. 여기서 구간이 또 엔드 구간이 추가가 될 건데요. 0하고 A 사이잖아요. 참고로 지금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에서 오른쪽으로 뻗어나간 사이권이 추가가 될 건데 일단 현재까지 봐보죠. 이 상태에서 지금 1이랑 2가 지금 정수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0보다 크고 A보다 작은 걸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자, 만약에 이제 구간이 이렇게 된다면 이 녀석의 구간이 1하고 2, 즉 정수가 두 개가 되는 만족하는 구간이죠.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 해갖고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가 안 되고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기무빙 유형입니다. 부등식에서 배웠던 기준값이 무빙에서
적절한 그 무빙의 끝을 찾는 기무빙 유형입니다. 자, 이 녀석이 지금 A인데요. A가 2보다 어때야 될까요?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2를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지금 1, 2 두 개 다 세놨는데 2하고 같아도 될까요? 같으면은 빵꾸를 내서 안 돼요. 지금 이거 다 공통 구간이어야 되거든요. 2보다 큰 것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상황이 이제 그 다음으로 이게 계속 넓어지면 8을 카운트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안 돼요. 8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8이랑 같아도 될까요? 같아도 됩니다. 이게 기무빙 판단의 논리의 핵심이었죠? 등호의 율무. 8이 되더라도 얘가 개구간이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A의 합을 구하라. 3부터 8까지 합인데요.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배웠기 때문에 자, 이건 몇 개인가요? 3 더하기 8이 11이고 여기 6개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2하면 33입니다. 네,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배웠으니까. 2번이 조금 살짝 골 때리는 부분이 있어요. 2번이 1번도 할만했는데요. 자, 부등식 풀어볼게요. 일단 x-1 증가함수니까 이런 부등식을 이제 풀면 될 겁니다. 넘겨주면은 2분의 1의 x에다가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이니까 답이 금방 나와버렸어요. 2의 k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된다. 자, 답을 표시해 볼게요. 진수 조건과 함께. 지금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큰 2의 k 플러스 1이라는 어떤 값이 있을 거고 그거보다 작은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x는 1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k가 자연수니까 1부터 되죠. 얘는 겉들이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보다 큰 거 1은 이쯤에 있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요 녀석인데요. 2분의 1 x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걸 정리해 주시면은 x가 마이너스 2k보다 커야 되죠. 자, k가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음수라는 게 확실해지고 즉 마이너스 2k보다 커야 된다. 요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이었냐면 정수의 개수가 이제 3개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k가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좀 덜한데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기준값이 좀 2개라서 좀 많다라는 느낌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개가 들어간 그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결국 기문이긴 한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는 음수가 자명하니까 얘는 사실 고려 안 해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얘하고 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비교했을 때 얘하고 얘의 엔드 구간은 얘로 흡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그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1보다 커야 되죠. 2가 들어가야 되고 3이 들어가야 되고 4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5는 들어가면 안 되죠. 이처럼 위 문제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했었는데요.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결정이 됐을 때는 그 들어갈 만한 후보들을 좀 메모를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판단이 쉬워집니다. 직접 보시면 알아요. 2의 k 플러스 1이 4보다 커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래야지 4를 품을 거 아니야. 근데 4랑 같아도 된다라는 판단 공감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폐구간이니까 4 위에 올라가도 4를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5보다는 또 작아야겠죠? 같으면 안 되겠죠? 5를 데려가는 순간 개수가 4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뭘 구하는 거죠? 자연수 K를 구하여라. 정수의 개수가 3개일 때. 네, 여기 들어간 자연수 K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밖에 없죠. 왜냐면 4하고 5 사이. 왜냐면 대입하면 바로 나오죠. 2 대입하면 바로 여기 넘어가기 시작하고. 답이 1입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에서 나왔던 저 기준값 무빙이 이런 식으로 섞여 나옵니다. 고등수학 상이 직접적인 범위는 아니지만 저런 식으로 나온 거 주의해서. 그럼 변형 문제하고 발전 문제만 풀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305번. 1, 2, 3번 다 안 되나요? 근데 1번만 못 풀면 1번만 못 풀었어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거 원래 좀 같이 클리닉 시간에 한번 혼자 풀어보세요. 다 안 나오시면 재질문 하시고.
그래서 x 마이너스 1번은 푸셨다고 했나요? 저 1번 더. 아 1번만 못 풀었어요? 딴 거 풀었고 네. 요게 이제 27 이렇게 되는데 자,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1x 플러스 7인데 이제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16이랑 5로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요. 자, 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하고 일단 4 사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진수 조건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4x-7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4분의 7보다 크다. 결국에 4분의 7보다 크다가 흡수를 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분의 7하고 4 사이입니다. 4는 폐구간이고. 자, 그럼 여기 점수 몇 개 들어갈까요? 얘가 2까지는 안 되죠. 1점 블러블라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4까지 가니까 2, 3, 4 3개가 되겠죠. 네. 어떤 부분이 어려웠던 걸까요? 인수분해 잘안 아, 인수분해가 안 보였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가볼게요. 네, 또 이제 3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로그 X가 반복되네요. 이것도 로그 X가 반복되니까 치환해서 잘 해주시면 되겠고, 발전 문제 좀 봐볼게요. 309번. 자, 연립 부등식인데 이제 지수 부등식과 부등식에서 활용이 섞여 있습니다. 요거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5 마이너스 5x 부등호 그대로 따라올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의 사익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다가 그림으로 누적시켜 볼까요? 1하고 4의 폐 사익 구간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 녀석은 딱 봐도 이제 1하고 3 사이가 나오게 되죠. 로그가 1하고 3 사이 로그 2의 x가, 근데 이거 로그 2의 2고 로그 2의 8이죠. 그래서 2하고 8 사이, 2하고 8 사이 2하고 4 사이 4만 그 회구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절대값 있는 거 좀 해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그냥 연습의 영역이라 네 계산이 안 됐을 때 제가 그냥 보여주는 그 의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로그 3에 81로 얘를 고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 절대값 x-3이 81보다 작다,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옮겨왔고, 그 진수 조건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 같긴 해요. 3만 아니면 되니까. 그러면 x-3이 플러스 마이너스 81일 때 두 개가 기준값이 되죠? 이런 부등식 할 줄 아시죠? 플러스 될 때 84고요. 마이너스일 때 3 더하면 마이너스 78인데요. 다시 말해서 뭐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신경 써줘야 되네요. 3이 빵꾸를 뚫어줘야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진수 조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x가 음수여도 됩니다. 절대값이니까요. 네, 요거. 자, 여기도 좀 들어가는데, 자, 2번은 좀 고려줄 게 많아서 제대로. 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여기다 좀 제대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78하고 그 84 사이 구간인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3에다가 빵꾸를 뚫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볼게요. x하고 이제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그게 8. 얘가 더 크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요거니까, 마이너스 2하고 4의 가획 구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가획 구간, 그 다음에 4의
가백 구간. 아, 이제 여기 안에서만 다시 생각해 주면 되네요. 근데 x가 0보다 커야 되죠. 안녕, 잘 가. 자, 2보다 커야 된다. 어차피 4보다 크다 흡수가 되죠. 네, 그래서 요게 되겠습니다. 4하고 84의 사이 구간이요. 이건 뭔가 고려할 게 되게 많았죠? 근데 이제 3을 빵꾸 뚫는 거를 처음에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요거 할 때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가리가 됐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2보다 클 때. 근데 고려할 게 좀 많으니까 요거는 그냥 연습을 좀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근데 방법을 설명하기보다 반복적인 좀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그렇게 좀 확인하는 방식으로, 네, 얘도 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는 좀 테스트를 좀 위주로 가보고요. 네, 6번 볼게요. 자, 예, 요거부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래서 부등식에서의 이제 그 부정에 해당하는 경우, 변형이 없을 때는, 실수 전체일 때는 d가 0보다 작다를 쓸 수가 있었죠. 다항식에서.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이제 전학생 논리를 썼던 바로 그겁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한 변형이 모든 실수입니다. 한 번씩 d를 써주면 되겠죠. 4분의 d를 써주시면 2 나누시면 제곱하면 로그 2의 a의 제곱, 전체의 제곱입니다. 진수만 제곱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로그 2의 4의 a, 이게 0보다 작다. 되시죠? 자, 그러면 반복되니까 로그 2의 a를 편의상 라지 a라고 둘게요. a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빼기 a, 그 다음에 요거 2니까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죠. 실수 전체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a 값을 구하여라겠죠? 요거니까 2분의 1하고 4 사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진수 조건 a가 0보다 크니까 상관없습니다. 2분의 1하고 4 사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또 저것 때문에 그 전학생 논리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자, 로그 3의 x를 라지 x라고 놔볼게요. 아까 내가 스몰 x하고 라지 x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죠? x가 양의 실수인 거는 진수 조건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x가 0보다 클 때 라지 x는 실수 전체예요. 맞죠? 라지 x의 제곱, 그 다음에 저기는 2x, 그 다음에 로그 3의 3이 1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9의 a.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제 스몰 x는 잊어버립시다. 라지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뀌었고, 부등식으로 바뀌었고, 걔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한 번씩 4분의 1을 쓰시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9의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같아도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이제 플러스 1로 바뀌고요. 그러면 a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진수 조건 끈질기죠? 0보다 커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몰 x도 있고 라지 x도 있고 막 뭔가 변형 많은 것 같아도 혼란스럽지만, 스몰 x가 양의 실수일 때 라지 x는 모든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몰 x의 최대 최소, 스몰 x에 의한 최소 최소값이나 라지 x에 의한 최소 최소값이나 똑같고요. 그리고 스몰 x하고 라지 x는 서로 1대1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모든 애들이 그 0보다 크거나 같다, 라지 x가 그 표현을 대신해줘도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발전 문제 봐볼게요. 방금 했던 말을 내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의 실수 스몰 x라고 하면 이제 막 뭐지? 그 예전에 뭐 양의 실수에서는 그냥 판별식 쓰면 안 되는 것 같았던데 그게 아니라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라지 x는 실수 전체가 나오니까 라지 x로 어차피 판별식 쓸 거니까요. 네. 스몰 x하고 라지 x를 분별력 있게 계속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로그 2의 x를 라지 x라고 두면 그리고 또 반복되는 녀석이 로그 로그 2에 a가 있어서 얘를 라지 a라고 한번 나오겠습니다. 라지 x 빼기 라지 a 그 다음에 2 라지 x 빼기 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스몰 x가 양의 실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라지 x는요 실수 전체가 되고요. 네, 진수 조건, 진수 조건, 진수 조건. 자,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x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자, 숫자가 좀 더럽긴 한데 그냥 d를 써주게 되면 9a의 제곱 마이너스 4랑 2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a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a가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의 사이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로그 2의 a가요. 그럼 16하고 16분의 1이 최대 최소값이죠? 둘이 곱하면 1이 되겠습니다. 자, 진수 조건 보면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 성립할 때 x가 양수예요. a도 양수여야 되겠죠? 근데 a가 음수인 거 없으니까 네, 그런 체크까지 하면은 완벽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까지 해서 일단 여기 로그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맞춰보겠고요. 우리 활용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활용은 좀 대입을 잘 하면 되는 부분이라 자, 우리 그때 활용해서 단골로 쓰이는 소재들을 정리해봤던 것처럼 소리의 크기와 이제 그 데시벨 사이의 관계가 또 나왔습니다. 다시 1번 소문제 풀어볼게요. 소리의 세기를 이제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상관관계가 있대요. 소리의 세기에다가 뭐 로그를 취한 다음에 어떤 소정의 식이요. 60데시벨이에요. 데시벨이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죠. 그 소리의 세기를 구하여라. 로그 10-12의 I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10 나누면 이거 6이겠죠. 그다음에 6은 10의 6승이겠죠. 로그에서. 그러면 얘랑 같은 거니까 양면에 10의 마이너스 2승. 자, 이것도 실수 많이 하는 게 여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뭔가 10의 마이너스 2승을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체도 역수 표현이고 얘도 역수로 내려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의 12승을 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뭔 느낌인지 아시죠? 마이너스 거듭제곱이 역수를 의미하고 얘 자체도 역수로 있으니까 얘는 사실 곱하기 10의 12승이 똑같아서 나누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착각하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옵니다. 네, 소문제 2번을 볼게요. 자, 수지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before 그 다음에 after 그 다음에 변화량 difference 자, BDA는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100만원이란 돈을 모았어요. 아이고 힘들었다. 그래서 은행에서 무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졌잖아요. 5%의 이자를 주겠대요. 5%의 이자가 바로 5만원이죠. 그러면 내가 결국에 돌려받아야 할 돈은 105만원이죠. 이처럼 변화량과 애프터의 값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 돌아오시면은 수질 오염을 나타나는 생물학적 지표가 그 지표라는 그 수치가 5%씩 낮아지고 있대요. 그럼 만약에 내가 5%에 해당하는 0.0으로 곱해버리면 그거는 변화량을 구한 거예요? 애프터를 구한 거예요? 변화량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더하기 그 변화의 비율 혹은 1 빼기 변화의 비율 요걸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5%는 0.05와 같은 숫자인데요.
5%씩 낮아지고 있는 거니까 1-0.05니까 0.95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곱하는 거니까 몇 년이 지나면 이제 n번 곱한 거겠죠. 절반 이하니까 그 2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다. 요걸 만족시키는 걸 구하면 돼요. 자, 복잡한 거듭제곱의 계산이니까 양변에 로그 취해 주시면은 자, 로그 0.95 0.95는 9.5 나누기 11로 볼 수 있으니까 자, 0.95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로그 2는 0.3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0.3이에요. 이 9.5잖아요. 자, 9.5로 만들어주세요. 실제로는 0.95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분의 1을 해주시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요게 마이너스 1이죠? 요거 9.5는 9.8이잖아요. 0.98이잖아요. 이렇게. 요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럼 0.02가 되겠죠. 마이너스. 자, 그래서 나눠주시면 복잡한데 마이너스 0.02입니다. 그럼 플러스 되죠? 마이너스 위에 거랑 만나서 네. 15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만약에 부등호 실수하셔서 이렇게 쓰시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흘러야 정화가 되는 게 상식인데 이렇게 되게 돼갖고 여기가 이제 어떤 10이나 값이 나오면은 10년 이내로 물이 맑아진다? 그게 아니에요. 10년 이후로 계속 시간이 더 흘러야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약간 그런 게 많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어림잡아 볼 수 있고 그래서 15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발전 문제 볼게요. 자, 변수들을 보니까 그 웹사이트, 인터넷 환경에서 그 메뉴가 있는데 메뉴가 n개 있을 때 메뉴의 개수 항목을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초래. 근데 내용이 또 더 있어요. 근데 이제 메뉴 안에 항목이라는 녀석이 있는 건데 메뉴라는 요소 안에 메뉴가 또 개수가 3개일 때는 그냥 곱하기 3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모든 면에서 1개씩 그래서 얘까지 친절하게 얘까지 넣어줬어요. 항목이 4개씩 있어요. 여기가 4니까 여기는 5가 됐죠? 그 다음에 메뉴가 3개예요. 그냥 곱하기 3을 하면 된대요. 균이란가봐. 자, 메뉴가 10개이고 그러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되죠? 항목이 n개씩 있을 때 자, 저 식을 그냥 쓰면 되죠? 2 더하기 3분의 1에 2에 n개, n 플러스 1 이렇게 그때 걸리는 시간이 30초 이하 이게 걸리는 시간인데요 그게 30 이하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 대입해 주시면 돼요. 10 나누면 여기 3이고요 빼면 1이죠 곱하면 3이죠. 자, 중간 정리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거 로그 2에 8이잖아요. 자, 그래서 n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리 빨라도 최대 그러니까 아무리 늦게 걸려도 최대 7초가 걸린다 이런 말이죠. 미안합니다. n은 단위가 초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목이 많으면 아무래도 로딩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항목이 최대 7개까지만 가능하다. 저 시간 스펙 안에서는 항목이 적어지면 시간이 더 줄어드는데 7개까지만 네가 원하는 30초 이하를 맞출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관련 문제 풀어보시고 잠깐만 그냥 흐름상 이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금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그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반감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반감기에 대한 기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반감기.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서 저도 이제 화학할 때 배운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가 그 종류가 8가지가 넘는데요. 수소가. 수소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그 수소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처럼 이제 탄소 역시도 비슷한 사연이 있는데 이 반감기라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러한 동위 원소들이 시간이 지나면 뭐 풍화가 일어나든 아니면 분해가 되든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예를 들어서 그 양이 100이었다면 절반인 50으로 바뀌는데 그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하였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물질을 이렇게 샘플로 따오고 뭐 에이징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6720년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50이 25개만큼 될 때까지는 또 6720만 원, 20만 원? 네, 돈 갖고 오신다고. 대출 상환했더니 시운전수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 시운전수 980점이에요. 네. 자, 오케이. 하여튼 이렇게 절반이 되는데 6720년이 걸린대요. 이거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붕괴하면서 이렇게 양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화석이 발견됐어요.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는데, 이 암모나이트는 이러한 탄소를 예를 들어 한 100쯤은 갖고 있는 녀석이야. 근데 그 녀석이 이 새끼가 25만큼밖에 안 갖고 있어. 아, 그러면은 뭘 추산할 수 있다? 너 6720년 곱하기 2년만큼 그 전에 살아있던 녀석이 그 전에 이제 그 사망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반감기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여기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재밌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t년이 흐른 이 t가 우리 최대 관심사잖아요. 몇 년이 흘렀는가가. 자,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6720면은 자, 이런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게 좀 잘 이해가 5730년이구나. 네, 어쨌든 이걸로 해볼게요. 자, 이 t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6720을 곱한 다음에 6720을 굳이 나누신 다음에 이렇게 말이죠. 결국에 t가 똑같습니다. t는 똑같아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은 좀 그 의미가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 예를 들어서 6720년이 흘렀어요. 그럼 얘가 1이 되면서,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t가 실제로 6720년이 흘렀을 때 이 녀석이 1이 되면서, 네,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시간이 6720년의 2배인 13,5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럼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시간을 갖고 놀았는데요. 절반땡이 된 횟수를 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될 변수가 반땡이 몇 번 됐어? 좀 조속한 표현인데, 반땡이 몇 번 됐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우리가 반땡이 한 번, 두 번 됐어를 알면, 아, 반감기 곱하기 두 번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처럼, 시간을 알았던 것처럼, 예,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6720년이 흘러야 반땡 한 번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채취하려고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시죠. 반땡된 횟수를 세주는 카운터인데요. 자, 5730년이 흐르면 1승이 돼서 반땡 한 번. 예를 들어서 1400 정도 되면 이거가 2가 되니까 반땡 두 번, 반감기 두 번, 반땡 두 번. 네. 그러니까 반감기 시간 두 번, 반땡 두 번. 네. 반땡된 횟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기초적인 어떤 감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걸 봐볼게요. 탄수의 반감기가 5730년이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전혀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알고 있으면 뭐 나쁘진 않잖아요. 5730년이라면 반땡 한 번 적용, 반감기 두 번 있으면 이게 2로 바뀌어서 반땡 두 번 적용,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볼게요. 그냥 이거는 대입만 잘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소들이 fx가 남아있는 최종량이고요. a가 최초의 양이라면, 자, 지금 최종량이 12.5g이 남아있대요. 이 녀석이 사실 그 개체를 분석해보니까 100g 정도 나가는 녀석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이 100g짜리 녀석이 12.5가 될 때까지는 몇 년이 흘렀을까가 항상 궁금하다고 했었잖아요.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100분의 25가 4분의 1인 거 알고 계시죠? 1000분의 125가 8분의 1이거든요. 이런 자주 나오는 어떤 분수 페어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 나누면 8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분의 1이 3승이죠?
다시 말해서 반감기가 몇 번? 3번 일어난 거예요. 5730 곱하기 3. 그러니까 약그 1만 뭐 6천 년 정도 된 그런 녀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사성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우라늄인데, 이 우라늄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저기 위쪽에 김시영 형님께서 그 좋아하시는 건데, 우라늄이 또 동위원소가 235가 있고 238이 있는데 238인가를 플루토늄인가로 부르고, 하여튼 이게 핵폭탄 만드는 그 원료래요. 그래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235가 이제 7억 년마다 줄어든대요. 반감기가 7억 년이래요. 7억 년. 그러니까 저 식을 좀 이해를 해두면 반감기 식 자체를 우리가 세울 수도 있는 거야. 예, 요게 왜 7분의 x지? 아, 7년이 흐르면 반땡 한 번. 예, 약간 그렇게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양이 보통은 활용은 거의 다 식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활용에 식을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화학을 되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수학 시험에서 어드밴티지를 보면 안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저건 주는 게 디폴트예요. 25% 이하가 된대. 그러니까 나중에 발견된 그 양이 처음 양의 25%보다 더 작아야 되겠대요. 자, 요렇게 이런 분등식이 되겠습니다. A는 양수니까 저거 되고 이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자, 밑이 2분의 1이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 쥐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동호도 이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 7억 년이 그 x가 뭐예요? 그 x가 단위가 억년이죠. 네. 그래서 14억 년 이상이 되어야, 그러니까 두 바퀴 이상이 되어야 그 25% 이상 이하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활용까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활용에서 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데시벨 표현이라든지 반감기 표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접한 경험이 있으면 그 문제가 좀 덜 낯설 거라는 정도의 기대를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를 마치고요. 일단 호독법까지 진도를 나가고, 이제 중간고사 그 모의고사를 치르기 전에 좀 정리 주간에 가지면서 정리할 걸 해볼게요. 일반학과 호독법입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각도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도를 재는 단위도 잘 쓰고 있는 몇 도, 그걸 60분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각도를 재는 측정 단위와, 그리고 이제 새로운 표현, 저기 일반각이라는 표현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더 광활한 표현을 가져왔어요. 자, 먼저 호드법은 무엇이냐? 라디안입니다. 60분법이 몇 도라면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디안이 호드법보다 조금 더 우선돼서 아무런 각도에 대한 단위 표시가 없으면 그걸 라디안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러면 라디안을 왜 만들었고 의미가 뭐냐? 라디안은 철저히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가 반지름 라디우스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라고 할 때 360도분의 중심과 그놈의 360도분의 중심과 비율 계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여기하고 이 각을 세타 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그냥 곱해서 바로 나오면은 조금 더 계산이 간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R에다가 곱하면 1라디안을 곱하면 바로 R이 나올 수 있게, 즉 호의 길이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순간에 1라디안입니다. 얘를 1라디안으로 정의해야 얘 곱하기 얘가 나오잖아요. 네. 자, 그리하여 이걸로 인해서 이제 대격변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자, 첫 번째 L은 R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디안과 기존에 있던 60분법과의 관계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라디안과 그거를 아는 방법은
일단 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라는 걸. 그 360도분의 중심각 이 1라디안. 아,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를 이제 세타도라고 해볼게요. 1라디안하고 세타도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잠깐 세타도로 이적을 해볼게요. 2파이r을 한 다음에 360도분의 세타도를 했을 때 뭘 보면 돼요? 나 지금 호의 길이를 쟀거든요. 그 호의 길이가 r일 때 이게 1라디안의 정의였죠. 자, 여기서 세타도를 구하게 되면 1라디안이 과연 몇 그건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라디안은요 2파이분의 360도입니다. 요게 이제 세타도가 요게 이제 1라디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단위 안에는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 시간분의 간 거리죠. 단위는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양변에다가 2파이를 곱해 보시면은 2파이가 360도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랑 같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을 정리해 보면, 자, 3분의 파이는 그 30도가 생각나죠? 그 라이벌인 60도입니다. 6분의 파이는 60도가 생각나죠? 그 라이벌이 그 30도입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4분의 파이는 4니까 45도입니다. 네, 이렇게 특수각들을 잘 전환시켜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각도를 서로 단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던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 라디안 대신에 파이 라디안 대신에 180도를 대입해 주시거나 그러니까 지금 1라디안이 2파이분의 360이었잖아요. 자, 요거는 보세요. 단위 속엔 공식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써놓을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못생긴 37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 오늘 기분이 그래. 그러면은 봐봐. 도를 캔슬시키고 라디안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수치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파이분의 180 이래도 되는데 180도를 캔슬시키고 라디안을 등용한다. 그럼 도하고 도가 약분되고 라디안만 남거든요. 네,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80분의 파이분의 180. 선생님, 파이분의 180이 180분의 파이예요. 그냥 그 단위로 보고서 내가 원하는 걸 쓰면 돼요. 항상 내가 도로 바꾸고 싶다. 라디안을 캔슬시키고 싶다. 파이 라디안 분의 180도. 그 다음에 도를 캔슬시키고 라디안을 등용하고 싶다. 180도 분의 파이 라디안. 어렵지 않죠? 비례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앵글의 표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 이제 각도를 잴 때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을 잡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좀 혼란스럽겠죠.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그 시초선의 기준으로 시계 방향이 아니라 우리 시계 방향이 익숙한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앵글을 잽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 범위가 1사분면 안에서 머물렀었어요. 근데 이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가게 되고 그 움직이는 이 녀석을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각도라는 거는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각 이 앵글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앵글을 말하는 것이고, 예. 그럼 얘기할 거를 다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각은 뭐냐 하면,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각도를 표시했어요. 자, 이 각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60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윙 돌고 나서 핑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세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해요. 몇 바퀴 n 혹은 2파이 n 요거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요? 이렇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앵글에 대한 표현을 다 녹여냈죠.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 일반적이라는 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러서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각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바퀴의 개념을 넣어달라 그거 끝입니다. 네. 동경은 뭐 그려보시면 되겠고 일반각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알파도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바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일반각을 구하거나 눈에 보이는 건 45도죠. 45 더하기 2파이n 해주시면 됩니다. 360n이거나 쭉쭉 해보시고 이런 거는 진짜 그냥 계산이라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볼 때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대체적으로 이제 0도하고 360도 사이인데 우리 알 건 알아갑시다. 여기 0도고 여기 180도 즉 파이 라디안이죠. 여기 90도 즉 2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여기 2분의 3 라디안이죠. 3파이 270도죠. 네. 그래서 360씩 더하거나 빼갖고 좀 친숙한 각도로 만드신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180에서 조금 더 전진했는지 후퇴했는지 그런 것들 보셔갖고 이거는 이것도 그냥 계산해요. 이거는 해보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안 다닌다고 해서 그냥 쓱쓱 같이 넘어가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두 얘기 정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포도법도 한꺼번에 좀 다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라디안도 다 설명을 끝냈고, 이 관계 중요한데 그 관계는 파이 라디안분의 180도 혹은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 네, 요거 비율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조법적인 방법 알려드린 거. 15도를 저기 라디안으로 바꾸래. 그럼 어떻게?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 그 도가 그 단위가 약분이 되고요. 이거 그냥 콩글리시가 아니라 실제로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0분의 15 그거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 중에 이제 특수각만 좀 더 빠르게 암기를 하시라는 거죠. 네. 망했다. 못 아꼈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죠. 네, 요거까지 좀 얘기를 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부채꼴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호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새로운 식이 나올 거예요. 라디안이 개발됐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R세타입니다. 그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해볼까요? 원래는 이제 세타 다시 도라고 해볼게요. 저거에 걸맞는 그거를 R제곱 파이에서 360도분의 세타 다시 도로 계산을 했었죠. 근데 세타 다시 도를 내가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요. 세타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타하고 세타 다시 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은 또 바꿔 말해서 이거 대신에 파이분의 180 세타로 넣어주시면 돼요. 파이분의 180 세타 이렇게 말이죠. 요게 2죠? 파이 지워지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나오게 돼요. 넓이가. 네. 그러니까 방금 호두법을 60분법을 호두법을 바꾸는 거 보셨잖아요. 이 넓이 공식을 기존의 친숙한 60분법으로 쓰세요. 그 녀석을 그대로 이제 호두법을 바꿔주시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야, 근데 R세타가 L이었으니까 2분의 1 R L이죠? 자, 이걸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게 삼각형의 밑변, 이걸 삼각형의 높이처럼 생각해보세요. 삼각형 닮았잖아요. 2분의 1 RL 이렇게 해주시면 나오게 되고요. 둘레 길이는 반지름 2개와 L을 더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또 이제 또 재밌는 걸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둘레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값으로 일정해요. 그때 넓이의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넓이의 최대가 되는 앵글은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산술기하가 썼던 거, 이거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라지 A와 B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더한 게 일정하잖아요. 그럼 그 두 개 곱한 그거하고 산술기하 써주시면 요거였나? 2RL 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RL의 최대값이 뭐 K와 관련된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일정한 값으로. 근데 이 등호 조건이 언제 성립되죠? 2R하고 L이랑 똑같아서 성립이 되죠. R에다가 2를 곱해서 L이 나왔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라디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 줄 요약이 됩니다.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의 최대는 중심각이 2라디안일 때 나온다. 중심각이 2라디안이라면 그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그때 최대다. 넓이가. 근데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면 다 나가리죠. 막 L도 지 멋대로 막 피자처럼 늘어나고 그러면 안 되겠고. 산술기하고 저렇게 콜라보한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호의 길이가 2R이래요. 그럼 몇 라디안이란 소리야? 가장 속 편하게 2를 곱했죠. 2라디안이란 소리야. 그 2라디안을 60%로 나타내래. 그럼 뭘 곱하면 된다고 했어? 파이 라디안 분의 라디안을 약분시켜야 되니까요. 180도. 이거 맞나요? 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도만 살아남죠? 그래서 파이 분의 360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비례식 저 비율만 기억하시면은 전환이 공짜. 네, 공짜입니다. 여기 한 게 7번에 있었네요. 네. 이 라디안이니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겠고요. 자, 제가 한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둘레의 길이가 16일 때 16으로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부채꼴의 반지름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 둘레가 16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 라디안이니까 두 개 비율이 1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R 더하기 L이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이 4고 얘가 8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 길이가 4고요. 최대 넓이는 48에 32에서 6입니다. 아니 16입니다. 16.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전혀 이용을 안 하신다? 그러면은 좀 복잡해지겠죠. 2분의 1의 RL이 넓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걸 이항시켜갖고 여기다 대입해갖고 R에 관한 2차식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바보처럼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건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거라서. 9번. 이렇게 나온다는 게 2라디안.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데 넓이의 최대 2라디안. 산술기하까지 식을 좀 풀어보시길 바라고. 각도는 2라디안이고 이제 2R이랑 L이랑 같아서 일정한 값 16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니까 2R은 8, L은 8, R은 4 이렇게 바로 뭔가 이미 알려진 거를 그냥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 문제는 저기 그 다음 시간에 쭉쭉 풀어 나갈게요. 그래서 그 전까지 좀 예습